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2021년도 상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에서 저번 시간에 지문 읽기에 이어 오늘은 구조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지문을 읽었고, 지문을 읽으면서 각 전이보 전단벽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아이템들, 지문을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점 정리한 걸 가지고 오늘은 구조계획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문 조건에 주어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의 답안 작성지 중에서 일단 1층 평면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띄어다가 구조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2층 평면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지 현황도라고 되어 있는데 2층 평면도라고 하는 게 건물의 크기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13.1m, 세로가 12.8m.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도 크지 않은 디멘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현황도를 보면 가로가 17m, 세로가 16.7m. 그러니까 대지 사이트도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데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지문 읽기를 했을 때 주차 대수 9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코아 위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9대를 넣기가 굉장히 빽빽하게 거의 빈틈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크진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 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8년도는 이 코아 위치가 대지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층 평면도를 가지고 과연 2층 평면도 건물이 앉혀지는 위치가 대지에서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움직여가면서 감을 잡아야 됐던 문제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21년도 상반기 이 문제는 18년도 문제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게다가 18년도 문제는 대지의 형태가 E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사각형이고 뭐까지 줬다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쵸? 요 코아 위치를 따라서 2층 평면도 디멘전을 그리시면 되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기둥계획이라든지 전이보 계획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18년도에 비하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요 6m 도로를 통해 가지고 뭐가 진입됩니까? 그렇죠. 차량이 진입되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면 자, 이 상태인데요. 예, 이게 이제 대지 구획을 그린 것이고요. 요 살짝 이렇게 흐릿하게 제가 선을 그은 건 요겁니다. 1m 이격. 그러니까 건축선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 이격되는 조건을 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크게 건물이 앉혀지는 위치 대비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2층 평면도도 엎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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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격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예, 이 상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m 도로에서 차량이 어떻게 진입할 건가, 차로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차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쵸?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진입이 될 건데 이쪽으로 진입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주차를 이쪽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둥 위치가 제대로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년도에서도 확인하시지만 코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아에서부터 6m 이격된 이 중앙 부위를 차로로 잡는 게 구조계획을 하기는 훨씬 용이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아가 있고요. 코아에서부터 6m 이격된 위치, 여기가 이제 차로가 되고 이쪽으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직각 주차를 하게 되겠죠? 예, 직각 주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차로의 크기가 대지 사이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건물이 앉혀지는 그 디멘전과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차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정되는 순간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쪽 우측 영역하고 좌측 영역 정도일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몇 대를 계획해야 된다고요? 9대를 계획해야 되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요점 정리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일단 기둥은 500에 1000이죠. 그 다음에 기둥 개수는 최소로 하고 기둥 중심 거리는 9m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고 돌출된 전이보 내민 길이가 1.8m고요. 그 다음에 주차 관련돼서 9대 2.5에 5, 그 다음에 차로 너비 6m, 이격거리 1m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6m 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건 아까 좀 전에 이제 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어놨죠. 주차 구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대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건가? 5m에 2.5m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지 않죠? 요 볼륨 대비, 요 그 대지라든지 2층 평면에 대한 디멘전 대비 이게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연 9대가 어떻게 배치될 건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둥 계획을 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기둥 계획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에는 코아가 기둥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둥이 세워질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느 부분부터 기둥 위치를 잡으시냐면, 결국은 이 코아가 기둥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둥이 있는 위치에 그 차로 건너편 여기 어딘가에 기둥이 배치가 되겠죠. 일단 넣는다고 하면, 물론 여기도 이제 캔틸레버 처리를 하게 되면 기둥이 좀 밑으로 내려오긴 하겠지만 아직 캔틸레버에 대한 어떤 조건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캔틸레버에 대한 조건이 굳이 아직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캔틸레버로 둘 일은 없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가급적이면 캔틸레버가 생성되지 않도록, 캔틸레버가 없도록 구조 계획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구조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지문 조건에 따라서 캔틸레버를 굳이 두지 않고 구조 계획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 요 끝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선이 2층 평면도니까 기둥이 보시면 2층 점선, 2층 평면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일 멀리 붙어봐야 요 점선 라인에 붙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하고 들어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기둥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에 갈지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기둥의 첫 번째 위치는 여기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 벽체 라인에 맞춰서 기둥을 또 한번 배치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제가 파란색 화살표하고 빨간색 화살표를 뒀죠. 파란색 화살표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은 겁니까? 요 벽체의 위쪽 라인을 기준점으로 잡은 거고요. 빨간색은요, 아래쪽 라인을 기준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요 녹색 기둥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요 파란색 기준점을 요 윗단으로 잡아가지고 기둥을 배치하는 거고, 아직은 모릅니다. 요게 맞을지 요 빨간색은 이 벽체 밑에 단, 밑에 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끝라인을 맞췄을 때 기둥이 어디에 위치할 건가를 잡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사이에 주차 구획이 몇 대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저 상태에서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죠. 아, 요것만 놓고 봐도 최대한 2대로 확보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요 기둥으로는 주차 구획을 침범하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2대를 집어넣고 기둥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이 녹색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둥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 녹색 기둥 위치가 여기에 픽스된 건 아닙니다. 얘가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릅니다.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어쨌건 요 가로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에 대한 기둥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는 지금 구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둥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쪽에 이제 몇 대가 또 계획이 될 건가. 한 대를 집어넣자니 한 대 집어넣고 기둥을 세우기에는 너무 요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것처럼 2대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2대를 집어넣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2대가 들어가고 여기 기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2대가 위치가 됩니다. 근데 요 가운데다가 한 대를 더 주차 구획을 하는 순간 기둥이 요 점선 밖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위에하고는 다르게 한 대만 주차했을 때는 여기 기둥 여기 놓여 있게 되는데 애매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뭡니까? 그렇죠. 기둥 개수를 최소로 해가지고 구조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한 대는 뭐 좋지 않아 보이고요. 세 대는 기둥이 요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세 대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위에 2대, 밑에 2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둥 위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자, 이제 보시면 요 세 군데, 세 열에 기둥은 대략 잡았어요. 보시면 여기에 한 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차 구획이. 근데 아직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가 구조 구획이 됐으면 반대편으로 넘어가죠. 반대편은 어떻게 될 건가? 보시죠.
반대편도 보시면 어쨌건 요 차로에 대한 요 보라색 라인을 침범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요 라인에 붙어서 주차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2대가 맥시멈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기둥열에 맞춰서 여기 어딘가에도 기둥이 오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어딘가도 기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열을 대략 생각한 다음에 여기에 한 대를 배치하고 여기다가 주차 구역 하나를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총 몇 대가 됐습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됐죠? 여덟 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대를 배치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배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는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주차 구역을 할 수 없는 암묵적인 영역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차 계획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감점 포인트가 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기둥열, 그 다음에 그 기둥열을 빼고 나머지를 주차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밖에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에는 기둥이 몇 개 들어갈까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 여기 과연 기둥이 몇 개 들어갈까라고 하는 거 제가 앞서서 미리 올려드렸죠. 구조 팁에 과연 캔틸레버의 내민 길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푸신 분들도 많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한 개를 집어넣어야 돼, 두 개를 집어넣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신 분들도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올려드린 구조 탭에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캔틸레버 내민 길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때는 여기 몇 개 들어가도 됩니까? 기둥 개수가 하나 들어가도 되죠. 하나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입니다. 답은. 왜냐면 여기에 하나 집어넣으신 분하고 여기에 두 개 집어넣으신 분하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났어요. 10점 이상 났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20점 이상 점수를 받겠다고 하면 여기 어디에 기둥을 하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계획을 이렇게 9대 하신 분들이 최소한 2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기둥은 하나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건 구조 팁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민 길이 고려하고 최대한 중심 라인에서부터 9m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하나 배치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기둥의 개수가 총 4개로 만족을 시킵니다. 구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들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요쪽 열이 있죠? 요쪽 열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뒤에 가면 기둥열이 여기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 기둥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위치, 여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드러났죠. 얘를 우측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요? 우측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 기둥에서부터 9m로 딱 픽스해 놓은 이 위치가 흐트러지게 돼요.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면은 9m가 멀어지면서 여기는 몇 m가 되는 거죠? 그렇죠. 9m가 넘어가면서 여기 기둥 하나를 더 계획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요걸 옮기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기둥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태양 표시를 해놨죠. 요 기둥이 요쪽 열에도 기준점이 되어주는 기둥열이고요. 요 기둥이 세로열, 요쪽 열에도 기준점이 되는 기둥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은 전부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 라인도 맞춰주고요. 요쪽 라인도 맞춰주시면은 모든 조건이 다 만족이 됩니다. 뭘 최소로 하면서요? 기둥 개수를 최소로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둥의 개수는 몇 개다? 결과적으로 점수를 확인해 보니 4개가 정답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서 지문 읽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평면상의 디멘전만 놓고 봐도 여기하고 여기 정도는 캔틸레버로 고려될 것 같다. 왜요? 이쪽 부분이 전부 다 1.5m 이상이었으니까 1.5m. 예. 근데 이 문제는 요 부분에 기둥이 하나 놓임으로써 여기 위치도 뭐가 됩니까? 캔틸레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선 결과적으로 구조 계획을 하게 되면 캔틸레버가 몇 면이에요? 3면입니다. 3면. 요즘에 문제의 추세예요. 캔틸레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요 시험 바로 앞에 시험 20년도 하반기 문제에서는 하물며 캔틸레버를 몇 개를 뒀어요? 4면, 모든 면에 캔틸레버를 다 도입했습니다. 예, 그만큼 캔틸레버라고 하는 요소가 구조계획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떤 흐름이 몇 년도부터라고요? 그죠?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캔틸레버가 몇 개 나왔다고요? 2개. 서로 만나는 캔틸레버가 2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캔틸레버에 대한 공부는 차분히 잘 해오셨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캔틸레버가 몇 면이라고요? 3면.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기둥을 그리면 2층 평면도, 2층 슬라브 하부에는 기둥이 이렇게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아까 지문 읽기를 할 때 잠깐 요약 정리했던 거, 코어 부분에는 기둥 배치를 하지 않음. 그래서 이 코어 위치는 기둥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까지 확인하시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층에 대한 주차 계획하고 기둥 위치가 결정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2층에서부터 이제 구조 계획을 하시면 되죠. 전이보에 대한 거. 자, 보시면 제가 먼저 색깔을 칠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색깔을 칠한 요 보는 무슨 보입니까? 그쵸. 전이보 중에서도 제가 굳이 구분을 했습니다. 전이보 중에서도 전이 큰 보예요. 전이 큰 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둥 위치를 아니까 기둥 위치를 쭉 연결하고 기둥 위치끼리 쭉 연결하고 위치를 연결하면 이게 큰 보가 되는 것이죠. 예, 큰 보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색깔을 달리했어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전이보가 아닙니다. 이런 보를 뭐라고 하죠? 벽보라고 하죠. 벽보. 하지만 이 벽보도 월가다 해가지고 큰 보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큰 보 계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여기도 벽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벽체 위에 생성되는 이 보도 벽보 아니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는 이 부분의 배근을 벽보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로 하겠다는 겁니까? 전이 큰 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구조 계획을 할 때 미리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도 하부에 벽체가 있으니까 벽보로 할 거야?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뭐라고요? 큰 보, 전이 큰 보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이 큰 보하고 전이 작은 보에 대한 구분해 놓으셔야 뭐가 편해요? 배근이 편합니다. 배근이.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으시면 가뜩이나 전이보 전단벽 구조 계획에서 일정한 패턴을 잡기 어렵죠. 그렇죠? 보의 구조계획 형태가 일정한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단벽 밑에는 전부 다 볼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구조계획한 이 내용이 이게 전이 거던지 전이 본지에 따라서 배근에 대한 어떤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전이 작은 볼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달리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 큰 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 분홍색으로 색깔 칠해 놓은 요게 전이 작은 보입니다. 전이 작은 보예요. 그래서 전단벽 하부에는 모두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됐죠? 예. 우리가 배근 계획을 하기 위한 밑작업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손으로 적어놓은 거, 전이 큰 보는 요 색깔입니다. 전이 큰 보라고 됐는데 보폭이 400인 거, 이건 뭐라고요? 월가다.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작은 보, 물론 여기도 보폭은 400이죠.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그렇죠. 전이 작은 보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배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항상 학원 문제를 출제하든 뭘 하든 전이보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뭘 고민하라고 했습니까? 연속 불연속에 대한 걸 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일정한 패턴을 찾기 힘든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뭘 했다고요? 이렇게 힌지 조건, 연속 불연속에 대한 걸 미리 고려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배근을 하시는데 이게 플러스 모멘트 배근인지 마이너스 모멘트 배근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힌지 조건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죠? 요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은 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요 부분은 힌지 조건, 불연속 조건에다가 제가 힌지 조건 요 빨간색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마이너스 상부 배근을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플러스 배근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플러스 배근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특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힌지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불연속 조건에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자, 어떤 분들은 요거 질문하시죠? 여기도 힌지 조건이 들어가지 않느냐? 자, 이 색깔이 조금 구분이 안 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캔틸레버하고 캔틸레버가 서로 만나는 부분, 요 부분의 요 위치, 요 위치는 굳이 제가 힌지 조건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왜 안 집어넣었을까요? 여기 캔틸레버가 만나는 부분은 굳이 힌지 조건을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가 바뀔 염려가 없어요? 그렇죠. 캔틸레버 배근이 바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힌지 조건이지만 요 캔틸레버가 두 군데 만나는 부분은 어차피 배근이 일정하게 하나의 배근으로 캔틸레버 배근이 될 테니까 여기는 굳이 요 힌지 조건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기둥 위치하고 주차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기둥의 개수를 결정을 하고요. 그게 결정이 됐다면 상부로 올라가서 뭐라고요? 전이 큰 보, 전이 작은 보에 대한 계획까지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까지 됐으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구조 계획을 해내기가 쉽지 않았죠. 이 문제에서. 적어도 뭐를 고려했을 때 그렇죠. 시간. 본인들이 시험 보신 분들이 구조 계획에 소요해야 되는 시간이 40분이면 40분, 50분, 50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 여기까지 구조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조 계획을 해가지고 배근까지도 대략적으로 마무리되신 분들은 점수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태로 일단 구조 계획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동영상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근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이 클립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